안녕하십니까. 네, 공시법 해설 맡은 홍승환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30일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일단 31의 문제는 좀 보시면 이제 기존 문제랑 뭐랄까요. 난이도는 유사해요. 유사하고요. 그럼 이제 대신에 약간 문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은 이제 그 등기부 파트에서 이제 박스 문제 대거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박스 문제 이게 많아졌다는 거. 근데 보시면 박스 문제가 많아졌는데 그 지문 자체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읽는데 막 불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1번은 저 제목 체크하세요. 제목이 여기 보시면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지적 공부의 이제 그 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고. 일단 1번. 자, 지적 소관청은 체크하고요.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속을 설치하고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 공부는 소관청에서 보관합니다. 어디 보관한다? 소관청 지적 소고에 됐고. 자, 두 번째. 자,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원래 이제 지적 공부는 원래 반출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재지변일 때. 또 하나는 이제 시도지사 승인 받았을 때. 자, 이제 기억하세요. 언제나 승인은 하나 위에요. 자, 그럼 뭔가 하면 지금 지적 공부는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출할 때는 반드시 누구 승인? 그렇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됐고 2번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3, 4, 5번 요 세 개는 요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파트가 과거에 이제 지적 소거에 관련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어차피 3, 4, 5번 요 세 개는 뭐 크게 정답으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두 문장만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럼 2번. 자, 쭉 가서 이제 제목. 자,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 자, 우리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자, 보시고.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옳은 것이니까 첫 번째. 토지대장. 면적은 들어가죠. 경계는 X. 없고. 경계는 글로 가야죠. 도면으로. 그럼 2번. 임야대장.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자, 보시면. 자, 건축물의 위치죠. 요거는 대장에는 못 들어오죠. 어디로 갈까요? 요거는 글로 가야죠. 도면에. 도면. 3번. 자, 공유지 연명부. 자, 기억하세요. 명칭을 자르세요. 자, 정식 명칭이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공유지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지분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토지 이동 사유. 요게 X. 요거는 글로 가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그 다음, 자, 또, 제목. 자, 대지권 등록부. 또 자르세요. 정식 명칭.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부지죠? 대지권 비율 들어가야죠. 지목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지권 등록부 요거랑 토지대장이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그 겹치는 사항은 쓸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자 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묶어서 대장이죠. 자 대장에 이제 소유자 들어가 있어야죠. 이제 정답은 5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존 문제와 이제 스타일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정답은 이제 그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3번은 자, 또 이제 체크하세요. 제목. 제목이 요거예요. 여기는 잡종지예요. 잡종지고. 자, 이제 요 문제는 올해 충분히 이제 예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잡종지가 올 6월 달에 개정이 됐죠. 개정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 일단 1번에서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까지는 잡종지예요. 뒷달락 지하에서 소규로 용출되는 용출구와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여기는 광천지 그래야죠. 광천지. 뒷부분이 X고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동적인 시설물 갖춘 부지.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잡종지입니다. 정답은 2번 했고. 그 다음 자 3번에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잡종지예요. 뒷달락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요거는 여기는 임야 그래야죠. 임야. 포인트 앞에 있습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요 말 되고. 그럼 4번.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 요거는 또 딱 잘라서 잡종지예요. 뒷달락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한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창고용지 그래야지. 또 뒷달락이 틀렸고. 그 다음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여기까지는 잡종지입니다. 뒷달락 일반 공중에 유일하게나 휴양에 적합한 사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식물원. 요거는 일반 공중에 유일하게나 휴양이 와 있죠. 요거는 이제 유원지 그래야죠.
유원지고, 야영장도 기존에는 잡종지였어요. 바뀌었습니다. 유원지. 그래서 일단 잡종지 보시고, 앞으로 잡종지 요거는 자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에도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잡종지 꼭 체크하시고, 요 뒷단락에 있는 지문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보셨고요. 그다음 4번. 이제 4번도 제목 체크하세요.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할 때 공고할 사항. 자, 요게 이제 기존에 안 나오던 파트예요. 새롭게 올해 하나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난이도가 상그래도 문제가 없고요. 일단 이제 찍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언제 어느 쪽에서 축적 변경 사업을 한다. 쭉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겁니다. 첫 번째 이제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 지역. 뭐 충분히 괜찮죠. 두 번째 이제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 이제 4번에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 자, 축적 변경하고 나면요, 각 필지에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자,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죠. 그다음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소유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쭉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축적 변경의 시행의 선정 및 평가 방법 이런 건 없어요. 없고 이제 이것도 이제 법률 조문인데 현재 이게 올해 새롭게 이제 하나 틀리라고 내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보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외우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제 안 나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고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5번. 자, 5번은 보시면 자, 제목 체크하셔야죠. 5번은 지적 공부의 복구 파트예요. 복구고, 복구도 올해 하나 이제 나올 시기였습니다. 문제 자체적으로 보시고, 일단 1번. 자, 지적 소관청은 체크하고요. 소관청은 그다음 이제 지적 공부의 전부터 일부가 멸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를 복구해야죠. 그래서 이 복구라는 말은 우리 그렇게 했어요. 지적 공부를 멸실하거나 훼손됐을 때 새로 만드는 거. 그래서 복구는 원칙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하고. 그럼 2번 지적 공부 복구할 때, 자, 요거 이제 복구 자료에 관한 거예요. 자, 복구할 때는 여기 이제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연대는 자료라서 복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건 언제나 중심이 뭐다? 그렇죠. 소유자 언제나 등기부 중심이죠. 그래서 등기부와 법원의 판결서 됐고. 그럼 3번 지적 공부의 등본. 자, 믿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개별 공시지가 자료.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측량 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자, 보세요. 요거는 토지 표시나 또 권리자가 확정된 소리예요? 아니죠. X 그래야지. 측량 성과도 그래야지. 또 측량 결과도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X고, 법원의 판결서 정본, 지적 공부 복구 자료이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 이제 여기 측량 신청서 준비도가 아니고 측량 결과도 또는 측량 성과도 적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고, 4번 거 보면 뭐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구할 때는 이제 복구 조사서 자료도 작성한다. 좀 줄여놨습니다. 줄여놨고, 그다음 이제 복구할 때도 이제 자, 복구 자료 만들어놨죠. 자료랑 차이가 있으면 복구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복구 측량은 꼭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자, 여기 이제 자료에 나온 자료와 실질 차이가 많으면 그때는 이제 복구 측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복구 파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이제 그 복구할 때 복구 주체,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 하나 보시고, 복구할 때 이제 복구 자료 이렇게 그리고 복구 자료는 이렇게 하세요. 일단 묶어놓고, 복구 자료는 국가가 주는 공문서만 됩니다. 사문서는 왜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다 그 뜻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제목 체크하세요. 지적 공부의 복구 파트, 복구 절차. 자, 6번은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 이제 요거 자, 용어 정의 한번 확인해야죠.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렇게 등록 전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등록 전환 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측량하고 나면요, 옛날에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올라간 토지랑 면적이랑 그다음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등록 전환 전과 후에 약간의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면적 증감이 여기서 보시면 허용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라는 말은 차이가 크죠. 자, 근데 문제는 차이 큰데 우리가 등록 전환은 지적 측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측량을 했으니까 측량 전후에 면적을 비교했더니 이게 범위를 초과해요. 차이가 크죠? 근데 여기 이제 측량했으니까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여기 자, 지적 소관청이 임야정의 면적, 임야도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왜? 측량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정답으로 과거에 2번 떴어요, 벌써. 그래서 자주 이제 정답을 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푸시는 분들은 크게 뭐 부담 없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번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6번은 보셨고요. 그다음 7번. 7번도 또 이제 그 지목에 관한 문제네요. 자, 보시고 지목. 자,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첫 번째 1번 체크하세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말 포인트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다 돼 있고. 그다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요거는 이제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죠. 요거는 도로 일부로 보는 거예요. 도로입니다, 이제. 그다음 4번에서 이필지상 진입하는 통로.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하나의 토지고 이 통로가 뭐다? 이 통로가 이제 도로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필지상 진입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1, 2, 3, 4, 4개가 현재 법률 조문입니다. 조문이고 여기서 5번 자,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 궤도. 요 궤도가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철로. 그러면 철로가 놓인 토지는 지목이 뭐다? 이거는 철도용지 그래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도로 이것도 이제 특이한 이제 뭐 흔히 보던 지문들이고 올해 시험 특징이죠, 여기죠. 지목 파트가 2개, 잡종지 하나, 도로 하나 2개 나왔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자 8번도 제목 체크하세요. 자 제목은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자 그러면 요 위원회가 2개 있어요. 한 개는 지방지적위원회, 또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이제 확인하세요. 지방지적위원회 기능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나머지는 다 누구 거?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자, 중앙지적위원회 얘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적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합니다. 이제 언제나 이게 업무범위에서는 지적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근데 문제는 자, 첫 번째 기술자 양성에 관한 거, 지적시장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지적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업무 개선, 기술자 징계 파트입니다. 돼 있고 여기서 자 지적 제조사가 있죠. 자 보세요. 지적 제조사 요거는 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지적 사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지적 제조사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명칭에서 이제 지적위원회 관련해서 뽑아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크게 이제 뭐 이렇게 푸는데 부담이 가는 그 파트는 아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셨고 8번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자, 9번. 자, 9번도 이제 제목을 체크할게요. 자, 제목은 여기 체크하세요. 토지이동 신청 특례 조항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자,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은 3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자,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원칙은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또 하나가 특례 조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특례. 요 특례란 말은 뭔가 하면요. 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예요. 자, 그럼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또 농어촌 정비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사업할 때는 이제 누가 신청한다? 그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죠. 또, 그 다음 이제 자, 며칠 내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가 15일 이내. 이것도 이제 단순한 이제 법률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예,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특례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특례는 딱 2단어.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대규모 사업할 때. 대표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또 농어촌 정비 사업입니다. 이때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자, 토지이동은 누구에게 신청한다? 당연히 지적 소관청에 해야죠. 며칠 내? 15일 이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4번. 오케이. 이것도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흔히 보던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 10번도 제목 체크하세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자,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이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현재. 그거 나왔고, 이 문장이 시험에 이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2번째인 것 같아요. 2번째고 정확한 지문 자체가. 자,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때는 자 보세요. 등록사항을 정정한 토지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그다음 이제 흑백 반전.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장난치는 부분입니다. 흑백 반전이라는 말은요. 자 보세요. 종이는 무슨 색?
하얀색, 글자는 까만색. 그게 흑백 반전이에요. 그게 이제 흑백 반전 표시하거나 또 이제 눈을 잘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몇 번? 여기 이제 또 4번.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 나왔던 우리 시험 나오던 이제 조문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과거 아마 25회인가 27회 나왔던 문제를 이제 약간 변형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4번 착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11번. 자, 쭉 가서 이제 공간정보법상 지적 소관청이 지적 없이 축적형의 확정 공고를 화해한 시기. 자, 여기서 이제 축적형의 확정 공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축적형을 하고 나면 사업이 다 끝나죠. 그럼 각 필지에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산이 다 끝나면 축적형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포인트가 확정 공고 시기죠. 여기서 이제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똑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우리 이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 이제 확정 공고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법률 조문 문제.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 그다음 이제 12번 이제 지적 기준점 성과. 요거는 이제 23회 때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도 이제 올해 한 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칭 착각하세요. 자, 지적 기준점. 자, 보시면 성과가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지적 도근점, 지적 삼각점이 있습니다. 지적 삼각 부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은 우리가 지적 기준점 표지라 불러요. 표지. 자, 그럼 이제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적 도근점 볼트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요 쇳덩어리는 표지고요. 요 점에 관한 정보 적은 서류가 성과예요. 성과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보시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적 삼각점 성과, 삼각점 성과예요. 여기는 이제 시도자 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나, 여기 열람 신청이에요. 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지적 삼각 보조점, 삼각 보조점. 요 두 가지는 이제 글로 가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 또 이제 도근점도 소관청에 이렇게 이제. 그럼 한 가지예요. 보세요. 기준점 성과. 요거를 보관은 거기서 하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열람 신청은 이제 시도되고 소관청도 되는 겁니다. 이제 정답은 1번이고. 그럼 이제 삼각 보조점, 도근점. 요 성과는 누구에게 열람 신청한다? 당연히 지적 소관청에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에 나온 문제를 이제 조금 변환시킨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법 파트에서는 막 크게 막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문제 별로 없었고, 대신 아까 하나 있었죠. 자, 축척 변경할 때 그 시행 공고 사항, 그 문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틀리라고 네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럼 이제 등기법 파트 보겠습니다. 등기는 조금 이제 올해는 좀 종합 문제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13번. 자, 13번 이제 채권자 대위권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권. 자, 보세요. 채권자 갑이 대위권에서 채무자를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죠. 이제 병이랑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 앞으로 이제 등기해야죠. 자, 근데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을의 채권자 병이, 을 채권자 갑이 이제 채권자예요. 이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근데 하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채권자 대위 등기는요, 보세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신청은 채권자가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자, 주의하세요. 갑이 그 물건 나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은 갑이 했고, 등기는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대위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억번. 자, 을에게 등기 전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뭔가면 요 갑이요,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니까 을에게 등기가 권리가 없으면 병도 갑도 안 되겠죠. 요 그림. 자, 두 번째, 자, 대위 신청 시에 을이 등기 신청이다. 자, 틀렸죠. 신청은 누가 하고?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앞으로. 이렇게 하죠. 이제 됐고. 그래서 그 니은번은 X. 그다음 이제 디귿번.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원인을 증명한 정보. 자, 내가 채권자다. 등기소에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걸 흔히 그렇게 불러요. 대위 원인 증명 정보라고 이제 됐고. 그럼 리을번. 자,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하는 을에게 등기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이제 신청은 누가 했어요? 신청은 갑이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자,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니까 이때 채권자 대위는 등기 필정원은 작성을 해요, 안 해요? 작성은 안 해요. 근데 등기소가 이제 등기하고 나면 자,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이 사실을 갑이랑 을에게 알려줘야죠. 그게 등기 완료 통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대위 등기가 단독 문제가. 이것도 이제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니은 하나 틀린 지문입니다. 됐고 나머지 그래서 기어, 디귿, 리을은 맞는 지문. 정답은 이제 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즐겨 뜰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잠깐 보셔야 돼, 정확하게. 그 다음 이제 14번. 이것도 종합 문제예요. 부동산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기는 자, 보세요. 되게 길죠?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기. 이게 그거예요. 권리 질권. 등기할 수 있죠. X. 그럼 2번. 자, 등기 기록 중 다른 구에 한 등기 상호간 순위. 자, 다른 구니까 이제 별구라 불렀죠, 우리가? 그때 이제 등기 순위번호. 자, 순위 비교할 때는 보세요. 동구는 순위번호예요. 별구는 접수번호 그래야지. X. 3번. 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자, 우리나라는 자, 비법인 사산지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예요. 있고 대신에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을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거 그럴듯한데 틀린 지문입니다. 됐고. 그럼 4번. 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자, 이제 매도하고 사망했어요. 자,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갑으로부터 을로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뭐다? 요게 이제 그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다른 말로 그랬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자,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맨날. 자, 이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죠. 근데 갑이요,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갑이 사망하면 갑이 을한테 등기 의무는 어떻게 돼요? 의무는 아들 병한테 상속이 되죠. 그럼 병은요, 원칙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갑에서 병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금 등기를 넘겨야죠, 을에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세요. 어차피 을이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그죠? 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고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때는 이제 자, 아들 병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하게 이제 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간단하게는 그게서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정답은 자, 4번 됐고. 그다음 이제 자, 5번. 5번에서 이제 자,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대지권 변경이 있습니다. 자,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자, 일동업에서 속하는 다른 건물에 소유 명의를 대위해서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야지. 자, 보세요. 대지권 변경은요, 우리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에 다 걸치는 사항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 소유자가 자, 착각하세요. 다른 구분 건물에 소유권의 명의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스타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종합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뭔가 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어디 집어넣을지가. 지금 종합 문제가 이제 흔히 나옵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15번. 또 책까지 부동산 등기. 또 종합 문제 스타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고. 일단, 자, 1번. 자,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수용 나왔죠. 수용 주체가 국가나 관공서라면 어떻게?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이에요. 이게 지금 그 조항이지.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건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번. 자, 등기가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를 자, 줄 그세요.
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죠. 요 문장은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수용으로 등기할 때요.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예요. 모든 권리는. 그래서 이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제외되는 게 요거죠. 자, 그냥 조건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게 한 단어. 요거 이제 존속합니다. 존속. 자, 니은번은 X. 그럼 디귿번 간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자, 이제 공매처분입니다. 자,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자, 공매 체크하고요. 자, 하나 또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요. 처분 제한 등기죠. 자, 신청 어디다가 해요? 신청은 법원에.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권리전 등기 어떻게 한다? 당연히 법원이니까 당연히 촉탁 등기 해줘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분 제한 등기 어떻게 한다?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네요. 그럼 1번. 자, 등기 후 등기상의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착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때 경정 등기. 자, 보세요. 이건 등기한 후에 일부가 변경이 생겼죠?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사유가 원시적, 후발적. 요거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지.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경정이 아니고 변경 등기해야지.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변경 경정은 등기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예요. 근데 이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그게 경정 등기한테 나와야죠. 이제. 그래서 우리 1번 X. 그래서 이제 정답은 거기 이제 1번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뭐랄까요? 자주 우리 시험 나온 질문을 이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16번. 자, 16번은 이제 절차업상의 권리자와 의무자. 자, 보시고. 자, 요거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면요. 자, 최근 추세예요. 그래서 30회 시험 때 요거 나왔어요. 각종 등기에 권리자와 의무자 개념을 딱 물어봤어요. 개념을. 올해 이제 더 심화적으로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등기법 파트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구별. 또 우리 절차법 와 있죠? 그러면 절차법상은 그것 따라 기준이에요. 등기부 기록. 자, 등기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득을 보면 그자가 권리자. 등기명이 잃어버리거나 등기할 의무를 지고 있으면 그자가 의무자. 이거는 등기부의 기록,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자,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 등기할 때.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고요. 자, 을이 이제 근저당권자죠.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한대요. 을에서 병으로. 의무자는 누구? 당연히 을이 되겠죠. 이거는 저당권 이전 등기니까 맞는 말이고. 2번.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이가 이루어졌으나 자, 을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림이 또 떠올라야 돼요. 지금 권리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다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그럼 이제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찾아와야죠. 그럼 등기를 2개 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 갑이 병을 상대로 병의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확정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갑과 병이 무슨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기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죠.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해야죠.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말소니까 등기 의무자는 누구? 의무자는 병이죠.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뭐 소유권 어떻게 돼요? 을에게 복귀하겠죠? 그 을이 이제 등기 권리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는 갑이다. 아니죠. 일단은 등기가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 거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을이 이제 등기 권리자입니다. 소유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의 등기를 말소하겠죠? 자, 말소할 때 이제 을의 소유권 말소할 때 그때가 이제 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그림 떠올라야 돼요.
소유권을 바로 못 찾아옵니다. 이제 등기를 2개 지우니까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거 아주 이제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디귿번. 자,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행이 이루어졌으나, 자,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자,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을 사행행위를 이유로, 자,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이 이제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요. 자, 또 그림도 하나 볼게요. 소유권이 이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죠. 넘어갔고. 근데 이제 갑의 채권자 병이 딱 보니까 요 소유권 등기했죠. 소유권 요게 그러니까 사회행위예요, 사회행위. 자, 보세요. 이제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이전 등기에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자, 판결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죠. 소유권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무효인 경우죠. 그럼 이제 병이 판결을 받아서 의뢰 등기를 말소합니다. 의뢰 등기 지워져야죠. 그래서 그러면 의뢰 등기를 말소하니까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의무자는 누구? 의무자는 을. 등기 권리자는 갑. 이렇게 된 거죠. 왜?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절차법상. 절차법상 요 말은 꼭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언제나 나온 전제가 등기부 기록에 따라 분류합니다.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면 그자가 권리자. 자, 등기 명의가 없어지거나 등기하면서 손해를 보면 그자가 의무자. 언제나 절차법은 그 문제예요. 등기부 기록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자, 16번 보시고 이제 앞으로도 16번 문제 스타일은 자주 나와요. 꼭 아셔야 돼. 특히 여기 이제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등기법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제가 이제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17번 이제 소유권 등기 파트고요. 자, 소유권 체크하시고 또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올해 또 저것도 많아요. 옳은 것은 묻는 문제가. 자, 기업번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자, 보존 등기입니다.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자, 유명한 지문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 똑같아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등기원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 X 틀렸고. 그럼 2번, 니은번 등기원이 미등기 번호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자 등기를 할 때, 자, 포인트 여기 보세요. 자, 법원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의 처분 등기 해야죠. 근데 미등기예요. 미등기. 자, 그 문제가 자, 보세요.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등기관은 이제 자, 우선 무슨 등기 먼저 해라? 그렇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지. 여기가 이제 그래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이거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이거 체크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미등기 부동산 하나. 또 두 번째 어디?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 말이죠. 뭔가 하면 이제 포인트예요.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죠. 저게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럼 또 디귿번. 자, 등기한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할 때 이전 등기 지분을 기록하여 하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건 공유인 경우 케이스죠. 자, 그때는 이제 일부 이전할 때는 그 지분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때, 제가 기억하세요. 여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사항을 등기 원인 계약서에 적으면 이제 등기부에는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하여야 한다예요. 특징이에요. 뭔가요? 임의적 사항이지만 이거를 계약서에 적으면 반드시 등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틀렸고 이제 니은 디귿 이제 두 개가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에요. 우리 흔히 하던 이제 소유권 파트, 이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공유를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다음 이제 18번 또 체크해야죠. 제목, 용의권.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가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노란 글씨 만들어놨어요. 문제 푸실 때 딱 체크하셔야 돼. 제목을 딱. 제목을 체크를 해야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셨고 1번. 자,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보시면 여기서 통행조건 나왔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자, 우리 흔히 하던 이제 민법회관 실조죠. 이것도 이제 등기돼야 해야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됐고.
그럼 2번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할 경우. 자, 요역지 등기 기록에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기억하세요. 자, 지역권 파트는 요게 이제 주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권 파트는 자,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이제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냉지예요? 그럼 도로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이제 요 토지만큼은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뭐다? 통행 지역권. 그럼 갑과 을이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해놨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요역지 여기도 뭔가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뭔가 해놔야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요. 갑과 을이 제일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합니다. 등기한 후에 아무 말 안 해도 무슨 등기한다? 그렇지. 요역지에 지역권 뜻의 등기 또는 그렇게 해요.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직권 등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X. 이게 직권 등기입니다. 됐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자, 차입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 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자, 보세요. 기록 안 했죠. 근데 뭐냐면 그냥 등기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됐고. 5번 1필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 지상권 설정. 자, 기억하세요. 1필지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수가 있죠. 그건 보세요. 뭐냐면 지상권은 타인 토지 사용하죠. 전체를 다 써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이제 일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라? 지적도, 도면 첨부해야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5번. 자,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체크하세요. 여기 제목. 전세권 일부 이전. 이제 전세금 반환채권을 일부를 양도한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요, 반드시 기간이 끝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나 취소했다. 그때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요 지문들이 이제 우리 뭐랄까요? 우리 흔히 나오던 대표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요 정답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고 있던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19번에 이제 자, 제목 체크하세요. 19번 제목은 권리 등기 체크하고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자, 5장 가면요. 권리 등기 통칙 그래요. 통칙에서 이제 나오던 지문들입니다. 보시고 1번. 자,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 갑골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자,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있어요. 갑골구에는 뭐가 있나요? 이건 그게 있어야지. 순위번호라는 거. 2번. 자, 등기부 갑구 중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상의 경우에 권리자 지분을 기록하여 하고. 자, 이제 아무 말이 없죠. 그때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공유인 경우입니다. 공유에는 지분 적어야죠. 그다음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자, 합유 지분 적어요? 합유 지분 안 쓰죠? 합유는 뭐? 합유인 뜻 이렇게 됐고. 자, 디귿번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사항에 있는 3자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다? 없어. 자, 기억하세요. 권리 변경 등기. 자, 한 기억하세요. 이제 권리 변경 등기는요. 얘가 그거예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 때, 또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액 증감이 있을 때,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자, 그럼 기억하세요.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그때 달라요. 우리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권리 변경은 자, 이해관계인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가 부기등기예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반드시 이제 암기할 용어입니다. 이제 다시 권리 변경은 자, 기억하세요.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규정이죠. 정답은 3번 됐고. 그다음 이제 자, 의무자의 소재 불명이에요. 소재 불명. 뭔가 하면 원래 등기 말소는 원래 공동 신청 등기예요. 이제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 이제 재건 판결 받으면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그다음 5번. 자, 읽으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보세요. 등기한이 자, 등기하였을 때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뭔가 하면 언제나 여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자, 소유 바뀌었으니까 이제 등기소가 등기하고 소관청에 알려줘라. 왜? 토지대장의 소유자 표시도 바꿔야 되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불러요.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문제가 되게 좀 포괄적인 문제인데 정답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20번 또 종합 문제예요. 부동산 등기. 자, 1번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한 후 여기 거기에요. 아파트에서 규약상 공용부분. 자, 규약상 공용부분.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했죠. 아파트 101동 건물이 있더라. 이렇게. 자, 101동인데요.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 10명씩 살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애들이 10명이면 도저히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요. 회의해가지고요. 101호를 사가지고 갈 건데 101호를 놀이방 써요. 그럼 101호가 뭐다? 여기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는 이제 종전 소유자가 단독 신청을 등기해줍니다. 등기해놨어요. 자, 등기 후에 그 규약을 폐지된 경우 규약을 폐지했어요. 이제 뭔가 하면 한 10년 지났어요. 놀이방에 노래들이 없어요. 그때도 놀이방 해야 돼요? 그때 규약을 폐지하죠. 그럼 다시 여기 이제 놀이방에서 전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등기입니다. 그때 이제 요 취득자, 자, 어른요. 자, 요 101호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왜? 갑굴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규약을 폐지했을 때, 그때 이제 공유부분 취득자는 자, 지체 없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은 1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 딱 갖다 놨어요. 정답. 이렇게 됐고. 그럼 2번에서 이제 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 아파트예요. 1동 건물 등기로 표제부 체크하고 이제 1동 건물의 표제부 소재와 지번 건물. 자, 1동 건물 표제부니까 1동 건물 적어줘야죠. 그럼 이제 자, 전유 부분 등기로 표제부. 전유 부분이 101호죠. 그 표제부에는 이제 건물 번호. 몇 통 몇 호 적어줘야죠. 이렇게 됐고. 등기할 사항들. 3번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몇이라면 1월. 건물이 처음부터 부존재할 때는 여기는 지체 없이 이렇게. 자, 그다음 4번. 자, 같은 지번위에 한 개 건물이 있는 경우. 자, 건물 등기록에 표제부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어차피 하나의 건물밖에 없죠. 뭐 굳이 건물 번호 적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고. 자, 5번. 자, 환매 특약. 환매 특약도 등기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1번이 이제 워낙 유명한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답은 정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이제 타이틀 또 줄그세요. 자, 등기안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자, 이의 신청이고 이렇게 하세요. 이의 신청 우리가 표현 이렇게 했죠. 등기소가 이제 신청에 대해서 각하 처분을 딱 때려요. 각하 처분을 딱 맞으면 이제 신청인이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죠? 한번 싸워야죠. 이게 뭐다? 이의 신청.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의 신청은 등기간 처분이 부당한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틀린 거. 자, 보시고 1번. 자, 이의는 집행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각하 처분을 때렸습니다. 각하에 이제 이의제기 딱 했어요. 이의제기 딱 하면 이제 등에 각하 처분 요구는 일단은 정당한 걸로 봐야 돼요? 부당한 걸로 봐야 돼요? 일단은 정당한 걸로 봐줘야지. 이제 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니은번. 이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없다. X. 자, 뭔가 하면 자, 각하 처분을 때렸죠. 각하 처분 이의 제기했습니다. 자, 그 뭔가 하면 등기관이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기 각하 처분 내렸을 때 이때가 기준이 돼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은 주장할 수가 없다가 돼야죠. 됐고. 그다음 이제 디귿번. 등기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청할 수 있다. 자,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예요. 그래서 3번은 디귿번은 맞는 말이고. 또 리을번. 자, 등기안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자, 이의가 이유 없다. 그럼 내가 한 게 정당하다 그 말이죠. 그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의견을 붙여 신청을 신청인이 아니고 법원에 보내야죠. 그럼 가면 등기 이제 이의제기를 딱 받았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이 신청이 잘 된 거예요. 그때는 등기해주면 되겠죠. 다시 왔는데 지금 봐도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시험 신청서는 이제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도 X.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3번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이 신청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한 25회 이후로 한 3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시고 이제 갖다 절차니까 이제 흐름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22번에 가등기 파트 보시고, 가등기도 이제 올해는 또 문제가 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틀린 것은 1번. 자,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 승낙이 있는 경우 단도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가등기도 원래 공동이죠. 근데 이제 의무자 승낙을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2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발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가등기 명의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가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겠다. 그게 이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근데 이제 자, 가등기 명의인이죠. 딱 갔더니요. 사무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그때 이제 을도 가등기를 혼자서 말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문제 없고. 3번, 가등기 의무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명의 승낙을 받으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때 정지조건부 가등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시험 붙으면 주기로 했죠. 자, 시험 언제 붙어요? 내년 10월 달에. 이게 이제 장례설 사실이죠. 그리고 시험 붙으면 권리 발생하죠. 그게 이제 정지조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장례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 이제 가등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자,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잠깐하세요. 이걸 한 단어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묶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래요. 이거는 판결입니다. 판결이니까 이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권리자 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지지. 그걸로 가야죠. 언제나 우리는 부동산의 중심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원래 가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갑이 협력 안 하면 우리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면 돼요. 그 판결 받을 때 이제 그 재판적이 어디냐 그 말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제 자, 권리자 소지가 아니고 어디? 부동산 소재지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X. 이 문장도 과거 이제 23회 때 그때 한번 정답으로 떴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뭐 가등기 올해는 비교적 이렇게 간단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3번에 근저당권. 자,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시고 일단 존속 기간 뭐 등기할 수 있죠. 또 이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자, 요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저당권 등기할 때요. 꼭 쓰는 게 그거죠. 자, 근저당권에서 이제 채권 채구액, 그럼 채무자 두 가지가 이제 꼭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임의적이 되는데 피담보 채권 변제기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맞고. 그다음 이제 3번은 이제 지연 배상액 등기했을 경우에 하나요. 자, 뭐요? 근저당권에서는 지연 배상액은 별도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 4번 1번 근저당권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은 자, 채권자별로 잘라라? 아니죠. 언제나 단일하게. 뭔가는 채권 최고액이 10억이에요. 채권자가 둘이에요. 1인당 5억이 아니고 어떻게? 묶어서 10억 이렇게 이제 그 말이고. 5번 채권자가 절차에 명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절차에 명하는 판결 받은 경우 자, 판결 받았습니다. 자,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설정일을 신청한다. 지금 채무자가 지금 협력 안 했죠. 그리고 채무자 얘는 당사자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동이 아니고 이제 판결 받으면 이제 판결 받은 사람이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단독 신청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좀 뭐 기존에 좀 안 나오던 지문들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굳이 난이도 분석하면 난이도는 상 정도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24번에 신탁 등기. 자, 신탁도 이제 지금 요것도 25회 시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올해 하나 이제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셨고. 자,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자, 이렇게 하세요.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수탁자가. 자, 근데 얘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 등기할 수 있죠. 1번은 X. 그럼 2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자, 이렇게 해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죠. 말소도 단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X. 3번.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 여러 명인 경우
등기하는 신탁 부동산이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신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갑이요. 재산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럼 굳이 고의를 쌓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을 지정해서요. 내 재산을 잘 활용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병을 줘라 그럴 수 있죠. 이거 신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정말 을 거예요? 아니죠. 신탁이라고 등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탁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나와야죠. 됐고. 그럼 이제 누가 등기한다? 수탁자가 단독. 그러면 신탁 말소 등기도 어떻게 한다? 수탁자가 단독.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자, 갑이 재산을 맡겼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게 이제 수탁자 여러 명입니다. 공동 수탁, 공동 신탁. 그럼 얘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갑의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해야 대리권을 제한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가 돼야죠. 정답은 3번. 그다음 4번. 신탁에 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속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 없어진 경우죠. 그때도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 등기와 이제 하나의 서류로서 동시 신청합니다.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 5번.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임무가 종료됐을 때, 이제 여기는 새로운 수탁자,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제 권리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죠. 먼저 신탁은 이제 단독 신청 등기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일단 신탁 파트도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해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조금 기존에 없던 스타일이 그거예요. 박스 문제. 그래서 보통 박스 문제가 기존에 보통 한 3개 정도 나왔거든요. 3개, 4개. 많으면 4개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은 이제 박스 문제. 박스 문제가 올해는 쭉 가서 박스 문제가 제가 뽑아놨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난이도가 상위 문제가 한 4개 정도 되고, 그다음 이제 중위 문제가 15개, 하위 문제가 5개 나왔고요. 그럼 박스 문제가 7문제 나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7문제. 근데 괜찮았던 건 뭔가 하면 개수 문제가 없었어요. 기억, 니은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기억, 니은 고르는 건 좀 더 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도 박스 문제는 또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특징.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이것도 보통 과거에는 보통 한 7개 정도 나왔거든요. 기존 문제는. 올해 시험은 이 문제가 14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어렵게 못 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박스 문제. 옳은 것은 요걸 이제 많이 물어본 해였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문항수는 뭐 똑같은 문제고요. 올해 이제 새로운 문제가 그거였어요. 아까 봤던 축적평형에서 축적평형의 공고사항 물어보는 거. 이제 아까 채권자 대위 등기 이런 거. 또 이제 저당권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과거 문제랑 좀 특이한 문제가 지금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이제 총 결론은 뭔가면요. 공시법 파트는 나오는 부분이 또 나와요.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험도요. 막 새로운 문제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기존 문제 반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세우세요. 공시법은 우리 기본서를 보실 때 기본서에 있는 부분들 절대로 안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기본 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줄 긋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정확히 체크하시면 돼요. 막 새로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새로운 문제는 나와봤자 2개예요. 2개. 그래서 언제나 이제 공시법 파트는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 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도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뭐랄까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내년도 새롭게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꾸준히 1년간 공부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